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 초안을 완성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배제된 채 지방선거를 겨냥한 통합이라는 반발과 자치분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 충남 통합 카드로 들고 나온 특례 조항의 핵심은 현재는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징수 비율을 6대4로 바꿔 특별시가 지방세를 더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통합 과정에서 드는 행정전산망과 징수체계 조정 등의 비용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을 재정 부분의 일정 부분을 중앙에서 상당 부분을 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 담든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약속하고 있지만 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성 없이 말만 앞서는 껍데기 통합이 우려된다며 여당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은 아닌지, 대통령이 관권 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 시민, 충남 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주민의사와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통합은 지방자치의 퇴행이라고 비판했고 지역 시민단체도 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이 아닌 수도권 규제 강화가 먼저라며 연일 반대 입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옥상옥 형태로 행정체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지방분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까지 고려를 해야 온전한 대전 충남 통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출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여당의 통합안 역시 각 시도의회 승인을 최종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열린 국가 공간의 의미를 담았는데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박병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강변을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북쪽 원수산 아래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에는 대형 광장과 완만한 구릉, 또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대형 시민 공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역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는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 시민 공간을 배치해 입법과 행정, 시민의 공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킨 열린 국가 공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가 상징구역 국제공모에서 2만여 명의 시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당선된 작품입니다. 산책로, 광장 문화, 수변 공간이 결합된 생활축으로 제안하여 시민이 부담 없이 드나들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시설 배치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행복청은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개별 시설 설계에 속도를 냅니다. 내년 상반기 세종 집무실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입주 검토를 주문한 만큼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세종의사당도 비슷한 시기 설계 공모가 추진되는 등 이 행정수도 완성이 구상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철도 총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합니다. 코레일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KTX와 수도권 전철에 운전 경력이 있는 직원을 투입해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파업 기간 중 평시 대비 운행률은 KTX 66%,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화물열차는 2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는 철도 노조는 지난 10일 잠정 합의안을 내며 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다시 파업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택시를 훔쳐 도주하다 사고를 낸 1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편의점 계산대에 숨거나 경찰관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쫓아온다며 되레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 택시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운행 시간이 끝났다며 기사는 운전석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훔친 택시는 1km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량과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택시를 버리고 달아나다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드러누워 숨었습니다. 뛰어 들어와서 바로 저희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고 들어왔어요. 피 흘리면서요. 택시 도난 신고에 교통사고 신고까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상황.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이유 없이 쫓고 있다며 112에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경찰관들이 왜 쫓아오냐 이런 신고를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19살,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데다 택시 절도 직전에는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음주운전과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구간 중 차량 통행량이 많고 난도가 높은 서대전 내거리 일대 12공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서대전 6교 일대는 오는 29일부터, 태미고개 일대는 다음 달 12일부터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우회도로 안내와 신호체계 조정 등 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12공구는 중구 유천동에서 문창동까지 4.6km 구간으로 정거장 6곳이 설치되며 서대전 6교와 태미고개는 지하 구간으로 건설됩니다. 청양에서 오늘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청양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한 청양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산 분담 문제로 한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에겐 지급 방법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카드 발급하는지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양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만 9천여 명. 다음 달 말까지 신분증을 챙겨 직접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받으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청양군 인구는 지난해 3만 명 선이 무너진 뒤 감소세가 이어지다 시범사업 선정 뒤 2달 만에 86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에 대한 검증은 과제입니다. 부정하게 받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시범사업 기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필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 서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에 나섰습니다. 따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했는데 당장 세수는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최근 대전 동구에서 서구로 집을 옮긴 김영금 씨의 재산세 부과 내역서입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10만 원씩 내던 재산세가 5만 원으로 50% 감면돼 부과됐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지출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재산세 감면을 이제 해주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전 서구가 지난 7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통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자동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고안됐습니다. 대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세제를 이용한 지원책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125개 가구에 2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했고 다자녀 가구의 요구에 맞춰 지원 내용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재산세 납부 내역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간단한 민원 서류나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조치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출산 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맞춰 서구는 재산세에 더해 감면 가능한 다른 세목도 발굴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누적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전 신세계는 지난 2021년 8월 문을 열었으며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건 개점 4년 만입니다. 중부권에서 백화점 연매출이 1조를 넘은 건 1974년 대전 지역 최초 백화점인 중앙데파트가 개점한 이래 51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전 신세계는 올해 전체 방문객 중 65.5%가 대전 외 지역에서 방문했으며 직영 및 협력 사원이 3,300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 등 대전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전의 대표 스포츠 스타인 한화이글스 류현진과 펜싱 국가대표 우상욱 선수를 꿈씨 패밀리 캐릭터로 표현한 굿즈가 출시됩니다. 대전시는 두 선수와 맺은 협약에 따라 각 선수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으로 굿즈를 개발해 내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굿즈는 선수별 열쇠고리와 배지 각 500세트 등이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꿈돌이 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 홍보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홍성군 결성면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2제곱미터 규모의 돈사 한 동이 모두 타면서 새끼 돼지 12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